제가 왜 한국을 가야 하나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한국으로 가는 것이 최악의 소식이었다는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오늘의 사연을 듣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BBC 국제부 기자 에밀리 윌슨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7살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완고한 편견과 거부감을 깨고 전혀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된 여정입니다. 모든 것은 2024년 1월 런던의 추운 겨울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BBC 본사 카페테리아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가기 싫어. 차라리 아프리카 분쟁 지역을 취재하고 말지. 제임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편집장이 한국 특별 취재를 논의하자고 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한국행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난 적어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제대로 된 나라를 취재하고 싶어. 그나마 일본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하필 그 순간 편집장이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잠깐 내 사무실로 올래요? 편집장실에서 들은 소식은 최악이었습니다. 다음 특별 기획은 한국입니다. 에밀리, 당신이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버밍엄시 파산이라는 큰 특종을 취재한 뒤였고, 영국의 경제 위기 해법을 찾는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라니요. 편집장님, 제가 왜 한국을 가야 하나요? 지금 유럽의 경제 위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후속 기사는 다른 기자가 맡으면 됩니다. 당신은 한국에 가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제가 맡은 기사들도. 그래서 당신이 더 적합해요.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결국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BTS와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정도였고 취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며 구글에 코리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정보들은 하나같이 지루해 보였습니다. K-팝, 한식, 한류. 이런 걸 취재하러 먼 아시아까지 가야 한다니 정말 악몽 같았죠. 하지만 편집장의 다음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영국 내 한류 열풍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 딸도 한국 화장품만 찾더군요. 거기다 삼성, 현대차는 이제 애플,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삼성전자 제품이었고 옆자리 승객은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영국인들은 한국 제품을 찾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관광공사의 박지원 차장은 옥스퍼드 출신답게 영국식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런던에서 오셨다고요? 제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자주 갔었어요. 피카딜리 서커스의 그 분주한 느낌이 그립네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영국 문화를 잘 이해하면서도 한국의 장점을 자신있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덕분에 지금의 발전된 모습이 있는 거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거든요. 아, 이거 말씀하신 오지 네트워크인가요? 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용화했어요.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죠. 첫날 저녁 박 차장은 저를 남산 일대의 한 한옥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통 가옥을 개조한 공간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식을 맛보며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식당 셰프가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출신이에요. 요즘은 이런 분들이 한식의 매력에 빠져 한국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식재료의 신선함이었죠. 대부분의 식재료가 당일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은 새벽 배송이 발달해서 식당이나 가정에서도 신선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충격을 받았죠. 지하철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걸 보면서 런던의 노후화된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스크린도어 위에 전광판 보이시나요? 열차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각 칸의 혼잡도까지 알려줘요. 강남역에서 내려 테헤란로를 걷는데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는 무슨 일이죠? 아, 저분들은 베트남 공무원들이에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우러 오신 거죠. 매년 100개국 이상에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오세요. 오후에는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5번째 충격을 받았죠. 건물 전체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직원들은 모바일 사원증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저기 회의실 보이시나요?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예요. 화상회의할 때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실감나죠. 저녁에는 이태원의 한 루프탑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건물들이 내뿜는 화려한 조명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놀 줄도 알아요.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새벽 1시가 다 되어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6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여성들이 홀로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여성들이 혼자 다녀도 괜찮나요? 한국은 CCTV가 거미줄처럼 깔려 있고 범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에요.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도 있고요. 늦은 밤에도 편의점이나 식당을 혼자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음 날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7번째 충격을 받았죠.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까지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실리콘밸리와 견줄만 했습니다. 이 건물이 네이버 제2사옥이에요. 건물 전체가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되고 지하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물류를 처리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카페였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데 맛이 훌륭했거든요. 이 로봇 바리스타는 우리 회사 옆 스타트업이 만든 거예요. 이제는 해외 수출도 하고 있죠. 넷째 날 저는 홍대 앞을 취재했습니다. 여기서 8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한 카페에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치는데 영수증이 따로 없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페이퍼리스와 캐시리스가 일상화됐어요.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비중이 90%가 넘죠. 그날 저녁 박 차장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텐트를 치고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 요가를 하는 사람들. 도심 속 여유로운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매력을 발견하셨나요? 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네요. 마지막 날 박 차장은 저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9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은 기본이고 스마트폰으로 조명부터 난방까지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형 스마트홈이에요. Io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덕분에 편리하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의 모든 편견을 깨부숴버렸습니다. 귀국 후 쓴 특별기획 기사 영국이 주목해야 할 나라 대한민국은 BBC 온라인 뉴스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고 영국 정부의 정책 자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저는 BBC 서울 특파원으로 지금은 홍대 근처에서 잠시 머물고 있어요. 아침에는 배달 앱으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점심은 푸드코트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저녁에는 동네 치킨집에서 배달 앱으로 치맥을 시키는 게 일상이 되었죠. 얼마 전에는 한국어 학원도 등록했어요. 아직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지만 곧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매일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무인 편의점을 취재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기술을 발견했죠. AI가 고객의 동선을 분석해 상품 진열을 최적화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며칠 전 런던의 편집장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당신의 기사들이 영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배우러 가는 나라가 아닌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BBC 특파원으로서 이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전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파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의 일이죠. 런던이었다면 응급실에서 최소 4-5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30분 만에 진료를 받고 CT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디지털 차트로 모든 기록이 실시간 공유되고 건강보험 덕분에 비용 부담도 크지 않죠. 담당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제가 혼자 있다는 걸 알고 간호사님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은 한국의 교육 현장을 취재하러 갔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우리가 잘하는 걸 나누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 같이 성장하는 게 더 기쁘고 즐거워요. 한 학생의 말에서 경쟁적이면서도 서로를 돕는 한국 교육의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큰 화재가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께서 연기 냄새를 맡고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종종 김치와 반찬을 가져다 주시며 저를 딸처럼 챙겨주십니다. 우리 딸도 영국에서 공부하는 딸이 있어. 네가 우리 손녀 같아서 그래. 할머니의 정에 첫 경험했던 한국의 이웃 문화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세대 간 소통 방식도 인상적입니다. 얼마 전 취재했던 세대 공감 카페는 20대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어요.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어르신들은 인생 경험을 들려주시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나이 차이가 40살 넘는데도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한 청년의 말처럼 세대 갈등을 해소하려는 한국 사회의 노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앱으로 뉴스를 보고 점심은 동료들과 한식당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죠. 특히 제가 추천한 삼겹살집은 이제 BBC 직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예약이 필수가 되었답니다. 에밀리, 이제 당신 없인 회식도 못하겠어요. 한국식 고기 굽는 법은 당신이 최고라고요. 편집장의 농담 섞인 칭찬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국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BBC 사내 방송에서 신한류 시대 영국이 주목해야 할 한국의 혁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시티, 핀테크, 혁신 등을 다룬 이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요? 특히 디지털 정부 플랫폼은 당장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런던 시의회 의원의 말처럼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의 혁신 사례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강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한국이었죠.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영국 기업들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의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정말 부럽습니다. 한 학생의 말처럼 이제 영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단순한 문화, 수출국이 아닌 배워야 할 롤모델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 동생 소피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객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한국은 정말 그렇게 대단해? 이었습니다. 특히 친구들은 한국의 데이트 문화와 결혼식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죠. 한국처럼 웨딩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튜디오가 런던에도 생기면 좋겠어요. 신부 대기실도 없이 그냥 교회 한켠에서 준비하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결혼식 장면을 보며 부러워하는 영국인들이 늘어났다는 게 새삼 신기합니다. BBC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인재 채용이 늘었고 서울지국도 대폭 확장될 예정입니다. 저는 곧 다시 서울로 발령받아 한국 특파원으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박 차장과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제 한국과 영국을 잇는 다리가 되었네요. 곧 다시 만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국어 공부에 매진합니다. 런던 한인타운의 작은 한국어 학원에서 배우는 은, 이가의 차이는 여전히 어렵지만 언젠가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박 차장이 첫날 했던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을 살아도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일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특파원으로서 더 깊이 있게 한국을 이해하고 전달하려 합니다. 한국과 영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며칠 후면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이번에는 일방적인 관찰자가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김장도 해보고 어쩌면 한국 사람처럼 밤늦게까지 회식도 해볼지 모르겠네요. 런던에서의 마지막 저녁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한국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될 거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까치였습니다.